삼성전자가 중장년층을 겨냥한 국내 최초 폴더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의 사회 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중 두 번째로 심각하며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건수가 2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 등의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며 1860선으로 떨어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조민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 들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에 1860선까지 내렸습니다.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0.39포인트, 1.08% 내린 1867.4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및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 속에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1,454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기관은 78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개인도 70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4,27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의료정밀이 7.40% 빠지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전기가스업과 증권, 섬유의복, 건설업, 화학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와 삼성생명, SK텔레콤이 상승했고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LG화학, 현대중공업 등이 하락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은 4억 710만 주, 거래대금은 4조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또 어떤 대응 방법을 제시하던가요? 네, 우선 이번 인도 위기가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못한 주변 국가들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도 위기는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경제성장 둔화 우려 확산,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작용했고 따라서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 경상수지 적자 국가들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유재성 삼성자산운용 홍콩 현지 법인장은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고 규모가 외채의 45%밖에 안 돼 환율 방어 능력이 떨어져 취약한 편이라며 자금 이탈이 계속되면 환율의 추가 하락, 외환 보유고 축소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춰잡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진곤 우리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북센터 상무는 이머징 국가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등 관련 뉴스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채권 비중을 낮추는 등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신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만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인도에서 촉발된 아시아 신흥 시장의 위기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안정적인 펀더멘털로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 최근 4분기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환율도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양적 완화 축소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한 자동차, 전기전자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에 긍정적이어서 이머징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중장년층을 겨냥한 국내 최초의 폴더 스마트폰을 내놓습니다. 삼성전자는 3.7인치 슈퍼 아몰레드 양면 터치 화면과 숫자 자판을 갖춘 폴더 스마트폰 갤럭시 골드를 SK텔레콤과 KT를 통해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터치 화면을 폴더 안쪽과 바깥쪽에 장착해 폴더를 닫았을 때는 바깥쪽의 화면을 이용해 스마트폰처럼 이용하고 폴더를 열었을 때는 안쪽의 화면과 숫자 자판을 이용해 일반적인 폴더 휴대전화처럼 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갤럭시 골드는 1.7GHz 듀얼코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8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하고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4.2 젤리빈을 적용했습니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대한상의는 21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임시위원 총회를 열고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회장 자리에 박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습니다. 박 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15년 4월까지 손 전 회장의 자녀 임기를 맡게 됩니다. 대한상의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자녀 임기는 6년의 임기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산그룹은 창업주인 고 박두병 전 회장과 전문 경영인 출신의 정수창 전 회장, 박용성 전 회장 등 3명의 회장이 약 20년간 대한상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네, 한국의 사회 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심각하며 그 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대 246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0년 한국의 사회 갈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와 정부 효과성 지수, 진위계수 변수로 측정한 사회갈등 지수는 한국이 0.72로 터키를 제외하면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가 0.25로 가장 낮았고 독일과 영국, 일본 등의 순이었습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이 지역과 노사, 이념, 공공정책의 목표 간 갈등이 원만히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표출되며 갈등의 목표도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건수가 2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과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출원 건수는 올해 상반기 20만 5,1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9% 늘었습니다. 상반기 기준 지식재산 출원 건수는 2009년 17만 1,943건, 2010년 16만 8,267건 등 내리막길을 걷다가 2011년, 2012년 반등한 뒤 올 상반기 20만 건을 돌파해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허 출원을 많이 한 기업은 삼성전자가 3,588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LG전자와 LG화학, 현대중공업, 삼성전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위기설이 확대되자 시장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과도한 단기 외환 차입을 자제하도록 금융사에 대해 권고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의 외환 차입 동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미국 양적 완화에 따른 위기 대응 능력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막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사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 부실 충당금을 메우도록 하는 등 위기를 대비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자동차가 신입사원의 일부를 자기 소개서만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스펙 중심의 채용에서 탈피해 개성과 독창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기아차는 하반기 공채부터 성적이나 외국어 능력, 자격증 등 이른바 스펙 대신 지원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새로운 채용 프로그램인 커리어 투어를 도입합니다. 커리어 투어를 통한 채용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기아차 채용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대졸 공채와 인턴 채용은 서류 전형에서 일정 비율을 스펙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만으로 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스펙보다 개인이 지닌 역량과 가능성을 직접 알아보고 선발하기 위해 커리어 투어를 도입했다며 숨은 인재 발굴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요즘 수도권의 전세난이 워낙 심각해서 이 전세 물건은 그냥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더군요. 이에 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전월세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하는데 서울경제신문의 연유진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연유진입니다. 네, 당정이 전월세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 그리고 금융세제 지원을 함께 가져가는 이 패키지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주십시오. 당정은 우선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얼어붙은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인데도 사려 하지 않고 전세로 수요가 몰려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적용 등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마련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거래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인 금융, 세제상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월세 대출한도 상향,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보완책 등이 28일 발표될 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등 이런 제도들이 꾸준히 이야기는 되는데 매번 국회에서 막혀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정부가 마련한 대책도 일단 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수직 증축 허용은 민주당에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당론으로 추진하던 사안입니다. 지난 6월에도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신축 적용도 야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있어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이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어떤 것이고 또 도입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예측해 주십시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가격 상승폭을 5% 수준에서 제한하자는 겁니다.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동시에 입주자가 재계약 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LH공사가 보유한 주택이나 특정 지역에 한정해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통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일단 여당 지도부에서는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가 실제로 대책에 들어갈지는 28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 기업의 반덤핑 피소 건수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 기업의 반덤핑 피소 건수는 21건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1위는 중국으로 56건이었으며 대만이 한국과 같은 21건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덤핑 피소 건수는 2011년 11건에서 2012년 2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피소 건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비중은 2009년 3.29%, 2010년 5.16%, 2011년 7.75%, 2012년 10.71%로 상승했습니다. 라면과 두류업체들의 실적이 올해 2분기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라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농심의 2분기 개별 영업이익은 12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3% 감소했습니다. 매출액도 4,45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 줄어들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8.8% 감소한 4,906억 원으로 당기순이익도 65.5% 줄어든 18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장기 불황과 대형마트 영업 규제 탓에 매출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액 상위 대형 벤 업체들이 10년간 당기순이익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 업체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해 카드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중간 유통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KS넷, 스마트로, KIS 정보통신 등 매출액 상위 2위에서 5위인 대형 벤 업체 4개사가 2001년부터 10년간 벌어들인 누적 당기순이익은 8,780억 원이었으며 7,500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84.1%로 세계 2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로 전 세계 211개국 가운데 21번째로 높았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0년 44.7%에서 2004년 72.7%, 2008년 81%로 급증했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2004년 세계 5위였으나 이후 2010년 12위, 2011년 15위 등으로 계속 하락해왔습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리히텐슈타인, 카타르, 바레인, 모나코, 안도라 등 인구가 적은 소국들의 이용률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는 96.92%로 5년째 1위를 지켰으며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